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뉴욕에 있는 김영광 특파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광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특파원, 어때 미국 생활이 어떻습니까? 아니, 미국에 볼일 좀 보고, 네. 그리고 조용히 지내죠, 뭐. 그래,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귀국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계자, 고위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화가 나신 것 같다. 네. 아니, 대통령이 화나면은 국민들이 떨어야 되나요? 아니, 그 말씀 드리니까 겁이 확 나네요. 아, 그러니까. 아니시죠? 예? 아니, 내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화가 난 것 같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버덜버덜 떨어야 되나요? 역대 정부가 그 국정 운영하는 것들을 이렇게 찬히 들여다보면은, 네. 그런 이야기 나올 때, 대통령이 화가 났다 얘기가 나올 때가, 네. 굉장히 불길한 징후더라고요. 아니, 국민들로 봐서는 좋은 징후입니다. 왜가 곧 화가 났다는 것은 곧 뒤집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이 네. 국민의 종복인데, 종복. 네. public servant인데, 네. 국민이 화를 내면 안 되죠. 어디다 대고 화를 냅니까? 아, 국민과 네. 언론, 야당이 비판하고 질타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면 될 것이고, 네, 네. 국민들이 자기에게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열심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대통령이지, 그렇습니다. 어디다 대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니, 주로 보니까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지난해 1년 동안은 사실 김정은, 다음에 트럼프 갖다 놓고 그야말로 1년 동안 생쇼를 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이번 2월 27일, 2월 28일 하노이 회담에서 그야말로 모든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면서 그때부터 트럼프한테 외면당해, 김정은이한테 왕따당해, 그다음 국내적으로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어. 사실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는 흔한 얘기로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남북 문제만 잘 되면 모든 건 깽판 쳐도 좋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남북 문제가 완전히 꼬이니까 이제 어디다가 얘기할 데가 없거든요. 그 애꿎은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죠. 갖다가 주워 차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서 이번 5월 그때 기억나시죠? 5월 13일 이 양반이 한 얘기 나왔어요. 찾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청와대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당시 문 대통령은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 라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갖다가 막 조졌습니다. 왜? 나경원 원내대표 그 당시 기억나시죠? 취임 2주년 그 KBS 송현정 기자 거기에 송현정 기자를 공격하니까 이른바 달창 문빠 이 얘기했다고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갖다가 있는 대로 조졌어요. 막말과 거짓말, 욕설로 네.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했던 우리가 4인방, 김어준 어쩌고 4인방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친한 친구들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아, 그런데 아니 저는 보면 누구한테 막말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아이, 그러니까 막말 험한 말은 그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조또 씨바 그 4인방 이야기고,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을 분열시키는 사람은 지금 적폐청산한다고 역대 대통령 2명 감옥에 넣어놓고 네. 현직 대법원장 감옥에 쳐놓은 사람이 가장 지금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분열의 정치를 한단 말이야? 아빠 이름을 얘기하세요. 왜 떨어서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하세요. 누군지. 화나셨다는데. 자, 그리고 또 드디어는 또 보니까 트럼프한테 깨지고 김정은이한테 깨지고 국내적 문제 풀리는 거 없으니까 5월 18일 날 뭐라고 그러냐니까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를 나눌 수 없다. 독재자의 후회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다. 독재자의 후회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다. 라고 하니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왜 내가 독재자의 후예냐 얘기했고, 국회 부의장 이주영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이걸 뒤틀어서 얘기했어요. 남노당의 후예가 아니라면은 천안함을 달리 얘기할 수가 없다. 다시, 남노당의 후예가 아니라면은 천안함 폭침을 달리 얘기할 수가 없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 이런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독재자의 후예라고 현직 대통령이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으로 분열시켜서는 안 될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라고, 너희는 독재자의 후예고, 우리는 저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번 대통령 선거 출마하려고 결심을 하신 거 아니면 네, 설득가 안 되겠네요. 대통령은 네, 그 헌법에 뭐 정한 대한민국 통합의 상징이고 네. 국가원수라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일개 정파의 수장이죠. 네, 하겠다고 뭐 이렇게 나서시면은 네. 이 나라가 불안해지는 거죠. 네, 참 이제 또 있어요. 제가 이제 세 가지, 어제 그저께입니다. 최근 좀 대한민국 을지 태국 훈련 중입니다. 네. 예, 을지 태극 국무회의에서 보내 더욱하니 그 민방위복 입고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또 기본과 상식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본과 상식. 자, 무슨 얘기냐니까 최근에 이제 강요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른바 굴욕 외교,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통화 유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강경한 얼굴을 시퍼내고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니까 국정을 담당해 보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대통령의 막말 뭐 이제 뭐 계속 듣기도 싫고요. 네. 뭐 구려개교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네. 그 일본 방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 언론은 뭐 전혀 보도를 안 했더라고요. 네. 그 70년대 80년대 북한에 납치되어간 일본인 납북자들의 가족을 별도로 만났어요. 아, 우리 국내에서는 그 보도 안 됐어요. 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이번에 이제 아베 신조 총리한테 또 하나 약속한 것은 네. 핵 문제를 네. 일본은 지금 뭐 북한이 뭐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는 걸 용납할 수 없는데 네. 일본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는 방향으로 네. 해결하겠다고 일본 국민들과 일본 정치 지도자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네. 일본이 21세기 레이와 시대에는 네. 미일 동맹으로 가겠다. 네. 지금 업그레이드된 미일 동맹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네. 그거 실하게 트럼프가 와서 정말 밀월 관계를 좀 시작을 했는데, 네. 우리는 그 문재인, 뭐 강경화 이런 유해 사람들이 혹시 일본에 올 때 살짝 서울에 불러가지고 김정은이하고 한번 뭐 데이트를 한번 시켜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굴욕의 그 현실이고 이제 현 주소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굴욕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 정부가 무슨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고 국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자들은 네.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이라는 그 한겨레 경향신문에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뭐 트럼프가 일본 방문해봤자 네. 통상 문제가 뭐 해결이 되느냐? 뭐 일본하고 뭐 이렇게 뭐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냐 이렇게 회의론을 펼쳤지만은 네. 일본이 1904년 영일 동맹 체결할 때 무슨 뭐 일본산 뭐 면직물을 뭐 값싸게 사주겠다고 영국이 약속을 했습니까? 영국 시장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영일 동맹을 체결함으로 해서 네. 발트에서 넘어오는 러시아 해군. 해군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기신기신 오도록 만들어가지고 일본이 한 방에 깨볼 수 있게 도와줬고, 네. 전쟁 때 또 일본이 전시 국채를 발행하니까 그거를 영국에서 사들여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와 국가 간의 전략적 관계라는 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미세하게 이번에 트럼프가 가가지고 새로운 천황 만났는데 천황한테 뭐 미국산 뭐 소고기 사주세요. 미국하고 접사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30년, 40년을 가는 미일 국가 전략을 논의하고 그렇게 가기로 굳세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보면 이번에 제가 알기에는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일본 내부에서 야당으로부터도 이건 무슨 여행 가이드냐, 너무 보면은 너무 저자세 아니냐 하는 비난을 들을지언정 미국의 이익과 일본의 이익이 교집합을 찾아낸 겁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우길승천해오는 중국과 또 새로 다시 부활하려는 러시아의 힘을 갖다가 태평양에서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동안 한국이 어느 정도 한국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서 예전에 한국한테 조금 기대고 일본을 주로 기댔는데 한국은 믿을 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 완벽한 찰떡궁합 하는 것이고, 그것을 꿰뚫어 본 아베는 그야말로 내가 여행 가이드냐 하는 비아냥까지 들어가면서 기억나시잖아요. 얼마 전에 멜라니아 생일까지 챙겨줘 가면서 결국 미국과 일본의 끈끈한 이른바 일심동체라 그러나요? 일심동체의 전략적 제휴를 맺어낸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 뭐하고 지금 계속 야당을 지천구하고 그야말로 중인환실이에 국민을 계속 분열로 몰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일본이 F-35를 100여 개를 또 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사실상의 새로운 항공모함에 진정한을 기습했던 일본 항공모함 이름을 딴 새로운 항공모함에 이즈모. 올라와가지고 저 미일 동맹은 앞으로도 이렇게 영원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네. 강경화 장관 뭐 무슨 헝가리에서 우리 교민 뭐 많이 목숨 이런 거 안타깝지만 지금 그 헝가리 가서 그 사고 뭐 지휘하러 지금 가야 될 판이에요. 참나 이런 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조직을 관리해 봤는지 예전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는 사람이 이렇게 아둔합니까? 아니 거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는 우리 특명 전권대사가 가 있지 않습니까? 헝가리. 그 다음에 굳이 하자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차관보나 담당 국장 정도 가면 될 일이지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는데 장관. 그리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옛날 세월호 사태를 이용해서 박근혜 정부를 때려 엎은 거 아닙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무슨 일만 나면 지난번 기억 안 나세요? 2017년 11월인가 12월 그 영동가에서 배 빠지니까 아니 국무회의장에서 묵념하잖아요. 그 배 얘기만 나면 이 사람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일부 조금 보면 우파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사고는 새벽 4시에 났는데 첫 지시가 아침 8시에 나왔으면 문재인 대통령 4시간 동안 뭐 했나.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답변은 아니 정의용 안보실장이 보고했지만은 그 시점은 적정한 시점을 보고했습니다. 시간을 못 밝혀요. 아니 옛날 박근혜 때는 갖다가 1분 1초 분초 단위로 얘기하라 그랬던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아니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물론 19번 지금 실종자 안타깝습니다만은 외교부 장관이 직접 가서 진두지휘할 그런 일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완급을 다툴 줄 알아야죠. 대통령이라면. 지금 한반도 주변에 대국가 전략들이 지금 변해가고 있는 판에.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트럼프하고 아베한테 지금 뺨 맞고 지금 한국당에 화풀이 분풀이를 하는 모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제자리로 찾아와서 화 좀 진정하시고, 대통령이 화내면 국민들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좀 화 진정도 하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뭘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다 큰 어른을. 아니 근데 우리 김특파원 이제는 예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제왕인 줄 알아요. 예전에 황제가 화를 내면은 그야말로 수만 명이 죽습니다. 삼족을 멸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백날 화내봐야 국민들은 떨기는 고사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영광 특파원 들어오셔야 되겠어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하여튼 오늘 특종 아주 따끈따끈한 특종입니다. 이야,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그 납북 그 실종자 가족들 매구미 가족들 만나고 또 아베 총리에게는 완벽한 북핵 문제의 해결을 갖다가 약속했다. 정말 따끈따끈한 특종. 역시
특파원으로 파견한 보람을 느끼는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